뉴욕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웨스트에 자전거 보호 전용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지역에 이른바 스쿨존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10배 이상 증설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9.11 첫 구조대원들 중 한 사람인 루이스 알바레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주도인 과달라하라에선 갑작스런 다량의 우박이 내리면서 시 외곽 6개 지역에 무려 2m 깊이로 얼음 알갱이가 쌓이는 때 아닌 우박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 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다고 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웨스트에 자전거 보호 전용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커뮤니티 보드 7 멤버들은 화요일 급증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조치로 우선 센트럴파크 웨스트의 59가에서 110가에 이르는 길 한쪽에 자전거 보호 구간을 설치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빌 드볼라지오 시장은 2일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자전거 도로 재정비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 지속적으로 강력 범죄가 줄고 있는 반면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 인력을 더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만 벌써 자전거 교통사고로 15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될 센트럴파크 웨스트에는 약 400개의 파킹랏이 있는데 이를 모두 자전거 전용 보호도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파킹 공간을 모두 자전거에 양보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구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자전거와의 도로 공유라는 인식과 자전거를 만나면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 사고를 방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들 말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지역에 이른바 스쿨존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10배 이상 증설됩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공립학교 주변 0.25마일 반경 내에 현재보다 10배 많은 2,000대 이상의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공립교 주변 215곳에서 오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과속 감시 카메라 300개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2021년까지 매달 40대에서 60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하다 감시 카메라에 적발되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카메라 설치 전보다 평균 15%가 줄었으며 사망자도 55%가 급감하고 부상자도 17%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9.11 첫 구조대원들 중 한 사람인 루이스 알바레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알바레즈는 9.11 테러 공격 시 제일 먼저 출동한 뉴욕 경찰과 소방대원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스 알바레즈는 막 무너져 내린 거대한 잔해와 구름같이 있는 먼지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로 몇 날 며칠을 먼지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결국 여러 독성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피할 수는 없었고 급기야 알바레즈는 암에 걸리며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알바레즈는 68차례에 걸친 키모 치료를 받았지만 한정된 기금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던 차에 의회 청문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 9.11 구조대원의 후유증을 평생 치료해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호소에 힘입어 의회는 9.11 구조대원에 대한 평생 치료 기금 확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이를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주도인 과달라하라에선 갑작스런 다량의 우박이 내리면서 시 외곽 6개 지역에 무려 2m 깊이로 얼음 알갱이가 쌓이는 때 아닌 우박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현지 당국은 때 아닌 우박 폭풍으로 인해 주택과 상가 등 건물 200채가 파손됐고 언덕 주변에선 주차돼 있던 차량 50여 대가 밀려 내려온 우박 더미에 휩쓸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차량은 얼음 알갱이에 완전히 파묻혀 종적조차 찾기 힘든 정도입니다.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인구 500만 명의 대도시인 과달라하라는 그 전날까지 수일째 영상 31도 내외의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난데없이 여름에 눈싸움을 할 수 있게 된 어린이들은 신이 났지만 시 당국자들과 군인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거리를 메운 얼음 알갱이를 치우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체온증 초기 증세를 보이는 주민 2명을 제외하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선 간혹 계절적 영향으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지만 이번처럼 큰 규모로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엔리케 알파로 할리스코 주지사는 이런 광경을 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기후변화가 진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런 건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 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다고 어제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주요 포함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 전 회의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위반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 중심 헤럴드 스퀘어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이 현재 10층 건물 위로 높이 800피트에 달하는 오피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상인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벌써부터 지역 상권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증축이 이루어지면 오피스에서 일하는 인원은 6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약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식당 업주는 최근 허드슨 야드 지역이 개발되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 장사가 더 힘들어졌다며 코리아타운 인근의 대규모 오피스 증축 소식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화 상태에 달한 지역에 대형 상용 공간이 들어설 경우 불거질 교통 안전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4만여 명에 달하고 전철,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엣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김진한 후보의 낙선이 확정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1일 실시된 재검표 결과 후보별 현장, 잠정 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었고 우편 투표에서만 현 엣지워러 시장인 마이클 맥파트랜드 후보가 한 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 합계 맥파트랜드 후보 389표, 김진한 후보 366표로 확인돼 23표 차이로 김진한 후보의 낙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된 재검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예비선거 현장 득표수는 김 후보 326표, 맥파트랜드 후보 339표로 확정됐습니다. 잠정 투표 결과 역시 김 후보 7표, 맥파트랜드 후보 11표로 최초 개표 결과와 같았습니다. 우편 투표에서만 맥파트랜드 후보가 최초 개표 결과보다 한 표 많은 39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는 33표로 최초 개표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25살의 젊은 한인 김 후보는 정치 무명임에도 기존 정치 기득권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벌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김 후보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이라크에서 이슬람 국가의 포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 해군 특수부대 작전 책임자인 에드워드 갤러거가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갤러거는 2017년 이라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부상 치료를 받고 있는 10대 IS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의 사체 옆에서 기념 인증샷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소대원들이 고발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군 배심원은 소대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사체와 인증샷을 찍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저지시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의 오랜 측근인 톰 버톨리가 탈세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축 허가 관련 일을 하는 버톨리는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돈 수백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톨리는 지난 2013년 플럽 시장 선거 과정에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최측근입니다. 이 때문에 버톨리를 통해 플럽 시장이 개발업자들과 유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플럽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지시티 경찰은 젊은 청년들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총격전으로 오인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쏴 남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순찰 중이던 경찰 3명이 랄프 애비뉴에 있는 알링턴 가든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남성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19살과 21살의 피해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어이없는 총격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가운데 청년과 여성 부문 지원자가 미달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5일 마감된 1차 공모에서 여성과 청년 수가 일부 부족해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여성과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양마트의 자회사인 모닝글로리가 각 학교 졸업식에 맞춰 2019년 모닝 어워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모닝 어워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초중 고교 졸업생 50여 명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53개 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앱과 온라인을 통한 빠른 무료 송금 서비스로 인기가 높은 젤러가 연이어 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백 달러에서 만 달러 가까운 금액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체킹 어카운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은행에 본인 인증코드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본인 인증코드 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 3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일명 캥거루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캥거루족은 성인이 돼 있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진로우가 2000년에서 2017년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뉴욕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28.9%가 캥거루족이었습니다.
전국의 캥거루족 비율은 20.5%로 5명 중 1명꼴이지만 뉴욕은 3명 중 1명꼴로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서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장학생을 7회 모집하면서 모집 자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3부터 대학생들 네.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모든 퀄리피케이션은 웹사이트 다 있지만 네. 뭐 에세이, 뭐 트랜스크립트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젊은 애들은 뭐 다 그거 잘할 거니까. 그리고 에세이가 네. 좀 우리가 중요하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대학교가 아니니까 네. 그런 학생을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대학교도 홀리스틱한 사람, 네. 사람이 좀 멋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불, 3,000불이 뭐 비싼 대학교에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좀 자식이 좀 텔레비 보고 있으면 네. 빨리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좀 이거 좀 어플라이 하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합니다. 웹사이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andrewparkfoundation.org, 네. andrewparkfoundation.org 거기 들어가면 다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만약에 그거 힘들면 우리 사무실 전화분도 많아요. 네. 앤드류 박 뭐 강력한 변호사 번호 많이 아니까 네. 뭐 그거를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장학생의 대학생까지라고 하셨는데 뭐 대학 뭐 졸업생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예, 그리고 뭐 유학생들도 네. 어플라이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나이도 뭐 중요. 어떤 분은 NYU에서 무용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유학생이었고 나이는 30 중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꼭 근데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서류는 지금 몇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크립트 넣어야 되고 네. 에세이 넣어야 되고 레커멘데이션 넣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기간이 7월 말까지 되니까 네. 한 몇 주 더 남았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앤드류 박이 다 뽑으면 또 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조카도 넣었지만 안 뽑힐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왜? 굉장히 원칙적으로 네.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 아들 넣어도 못 뽑힐 수가 있는 그런. 네. 왜냐면 친구들이 야 내가 내 친구 내 아들 넣을 건데 어떨 거야. 아니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게.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의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뽑을 겁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선발 자격 요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에세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이거 치 노트 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에세이가 중요하겠죠. 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 주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역사 선구자로 생각하는 네. 사람. 왜 이 사람을 선구자로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사람을 뽑는가가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네. 왜 그 이유? 그러니까 그거의 속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것이 더 기대되고 네. 또 이거를 제가 외국 시장에 네, 네. 또 앤드류 박 재단을 우리가 또 선정을 네. 하니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숙제 줬으니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 공중파 라디오 AM 710을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많은 좀 홍보가 그렇죠. 되고 있죠. 제가 왜냐하면 지금 한 6개월이 됐고 아, 네. every Saturday 7시 저녁부터 1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앤드류 박이 지금 외국 시장에 나가니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더라고. 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때 네. 제가 그 큰 보험회사 네. 내가 전화 왔는데 나한테 라디오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라디오 나갔으면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운전하다가 내 목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네가 또 이런 데 나왔니?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게 미국이 너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라 네. 전문가로서 잘하면 성공이 되고 다 그 사람을 보는 세상이 조금씩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 인종차별도 있고 상처받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하면서 네.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큰 라디오 스테이션이 거기 있는 매니저가 나를 만나면서 너 한국 사람인 거 알아.
그거 일단 숨기지도 말고 네. 그냥 완벽하게 네가 한국 사람이라면 사면서 이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라고.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장학생 제출 이제 모집하는데 제출 서류를 제가 보니까 자기소개서 그리고 2명의 추천서,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세이 5가지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대학교까지 넣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사에 잘 되는 분도 많으니까 네. 좀 더 이런 재단들이 한번 더 생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글도 뭐 가능한가요? 어떻게 한글도 되는가요?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 아, 그렇죠. 특별히 그렇군요. 외국 사람들은 네. 영어로 써야 되니까. 네, 그 한글도 외국 가능하다. 사람이 한국말로 쓴다? 네. 와우, 걔는 뽑혔을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요즘에 혹시 뭐냐, 모릅니다. 구글 트랜슬레이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요즘에 K-팝에 어떤 유명세가 있어서요.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에세이 넣었다? 네, 그냥 당연히 뽑히는 거죠.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라디오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을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 기본 일은 변호사고 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엔주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밑에 지금 변호사만 14명이고요. 모든 스태프 합치면 네. 30명이에요. 지금 30명이 지금 이 교통사고로 우리가 좀 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한국 사람만 하는 그런 러펌이 아니라 우리는 네. 여기에 떳떳하게 무슨 나라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나면 도와주는 거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외국 시장을 도전하면서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국 시장 떠날 수 어우,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네. 말이야. 또 좋아할 분도 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이제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학생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장학금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것과 네. 남한테 네가 좋은 학생이라는 거를 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게 그게 장학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좋은 분들이 뽑혀가지고 네. 올해 7회 엔주박 장학 그 재단이 네.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